네, 지난 주말 세계적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 IT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과 금융을 비롯해서 의료계까지 전 산업을 막론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피해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집중 취재는 글로벌 IT 대란에 대해서 보도국의 길금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주말 사이에 IT 대란 여파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글로벌 IT 대란의 원인은 이 보안 플랫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만 곳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이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이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던 서버와 PC가 이 화면에 이른바 죽음의 블루 스크린을 띄우면서 작동을 멈추게 했다는 게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입니다. 실제 현지 시간으로 19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날 오전부터 이 보안 소프트웨어 펠컨 센서의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겨 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는데요. 또 이와 동시에 MS,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별도로 공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지만 업무를 볼 때 컴퓨터를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다수는 이 윈도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는 항공업계의 피해도 잇따라 보고가 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전 세계 850만 대의 윈도우 기기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프로그램인 탓에 피해 규모 파악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여파는 이 항공사 서비스에 고스란히 미쳐 주말부터 이 세계 곳곳에서 교통망을 마비시켰는데요. 전 세계 공항에서 2만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가 항공사인 LCC 3사가 지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한 일반 항공사들과 다르게 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LCC 항공사들은 이날 이 줄줄이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는데요. 실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이 김포와 제주 등의 공항에서는 총 92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한편 아직 전 세계 기업의 이 IT 시스템의 장애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속 이 정확한 손실 금액에 대한 산출 작업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 금액은 인터넷 도입 이래 가장 큰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 범위도 워낙 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기간도 복구에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 복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 복구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안 플랫폼 상에서 이 충돌에 장애를 입은 운영체제는 이 피해를 입은 윈도우 기기에서 수동으로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리셋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복구되는 식이 아니라 일일이 이 수동으로 윈도우 사용자가 복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전 세계 피해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관련 전문가인 이 사이버 보안업체 위드시큐의 최고 연구 책임자 역시 이 수천만 대 컴퓨터를 일일이 이 사람의 손으로 고쳐야 할 것 같다면서 피해 기업의 기기들은 이 고칠 사람이 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를 악용한 해킹 시도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 글로벌 보안 기업 시큐어웍스에 따르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 도메인 생성은 최근 며칠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공식 홈페이지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을 속이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으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분별해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앞서서 피해 사례들을 쭉 듣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재발되지 않도록 그 방지 대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복구와 이 시스템 구조의 개편 없이는 앞으로 이런 글로벌 행정마비는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인데요. 특히 주말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를 악용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인 조지 커츠 역시 이 피해자들에게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번 사건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경계를 유지하고 자사소속의 공식 담당자와만 교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또 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우리 정부도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입장 표명에 나섰는데요. 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의 IT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고 발생 이후 사건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인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한편 IT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데이터를 글로벌 서버가 아닌 영내에 저장하는 이른바 주권 클라우드 구축의 중요성 등이 이 재발 방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IT 대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모쪼록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또 복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